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보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할 주제,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국이 될 수도 반대로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반드시 거리 두어야 할 10가지 유형의 인간군상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고 불평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하고 비가 와도 짜증내죠. 누군가 좋은 일을 겪으면 에이, 얼마나 가겠어라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옆에 오래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똑같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건강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상사 탓, 친구 탓, 세상 탓.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늘 억울하다고만 하죠. 문제는 이들이 주변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식의 죄책감을 심어요. 이들과의 관계는 소모전입니다. 결국 나만 지치게 되죠.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땐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바쁘다며 슬쩍 빠지죠. 심지어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는 말조차 없이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당신의 시간을, 감정 에너지를, 자원을 이용만 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허무함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죄책감, 불안감, 미안한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고 갑니다.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걸 나한테 숨기다니. 실망이야 같은 말로 상대를 길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종당하는 건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걸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나는 더 했었지라며 비교하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나의 성과를 나눌 수도 없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즐기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유희거리로 삼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말에 꼬리를 달아 과장하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신뢰가 쌓일 수 없습니다. 험담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나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늘 불행한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만 힘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난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지만 계속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죠.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인생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변화보다 현재의 불행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와 의욕마저 소진시키게 되죠. 여덟 번째 유형은 진실성과 정직함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죠. 거짓말쟁이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바닥난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쉬워요. 관계란 결국 신뢰가 전부입니다. 거짓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습관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결정을 대신해 주길 바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본인의 문제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관계는 서로 성장해야 건강합니다. 늘 손을 내미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반대인 사람입니다. 믿어줘. 내가 꼭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공감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착각과 오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혹시 이번엔 다를까? 라는 희망을 품지만 결과는 매번 실망이죠. 진정한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언행불일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10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었나 돌아보게 되셨나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삶의 방향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보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보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할 주제,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국이 될 수도 반대로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반드시 거리 두어야 할 10가지 유형의 인간군상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고 불평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하고 비가 와도 짜증내죠. 누군가 좋은 일을 겪으면 에이, 얼마나 가겠어라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옆에 오래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똑같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건강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상사 탓, 친구 탓, 세상 탓.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늘 억울하다고만 하죠. 문제는 이들이 주변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식의 죄책감을 심어요. 이들과의 관계는 소모전입니다. 결국 나만 지치게 되죠.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땐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바쁘다며 슬쩍 빠지죠. 심지어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는 말조차 없이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당신의 시간을, 감정 에너지를, 자원을 이용만 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허무함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죄책감, 불안감, 미안한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고 갑니다.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걸 나한테 숨기다니. 실망이야 같은 말로 상대를 길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종당하는 건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걸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나는 더 했었지라며 비교하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나의 성과를 나눌 수도 없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즐기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유희거리로 삼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말에 꼬리를 달아 과장하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신뢰가 쌓일 수 없습니다. 험담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나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늘 불행한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만 힘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난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지만 계속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죠.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인생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변화보다 현재의 불행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와 의욕마저 소진시키게 되죠. 여덟 번째 유형은 진실성과 정직함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죠. 거짓말쟁이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바닥난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쉬워요. 관계란 결국 신뢰가 전부입니다. 거짓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습관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결정을 대신해 주길 바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본인의 문제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관계는 서로 성장해야 건강합니다. 늘 손을 내미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반대인 사람입니다. 믿어줘. 내가 꼭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공감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착각과 오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혹시 이번엔 다를까? 라는 희망을 품지만 결과는 매번 실망이죠. 진정한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언행불일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10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었나 돌아보게 되셨나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삶의 방향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보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보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할 주제,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국이 될 수도 반대로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반드시 거리 두어야 할 10가지 유형의 인간군상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고 불평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하고 비가 와도 짜증내죠. 누군가 좋은 일을 겪으면 에이, 얼마나 가겠어라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옆에 오래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똑같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건강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상사 탓, 친구 탓, 세상 탓.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늘 억울하다고만 하죠. 문제는 이들이 주변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식의 죄책감을 심어요. 이들과의 관계는 소모전입니다. 결국 나만 지치게 되죠.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땐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바쁘다며 슬쩍 빠지죠. 심지어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는 말조차 없이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당신의 시간을, 감정 에너지를, 자원을 이용만 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허무함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죄책감, 불안감, 미안한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고 갑니다.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걸 나한테 숨기다니. 실망이야 같은 말로 상대를 길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종당하는 건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걸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나는 더 했었지라며 비교하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나의 성과를 나눌 수도 없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즐기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유희거리로 삼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말에 꼬리를 달아 과장하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신뢰가 쌓일 수 없습니다. 험담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나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늘 불행한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만 힘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난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지만 계속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죠.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인생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변화보다 현재의 불행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와 의욕마저 소진시키게 되죠. 여덟 번째 유형은 진실성과 정직함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죠. 거짓말쟁이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바닥난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쉬워요. 관계란 결국 신뢰가 전부입니다. 거짓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습관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결정을 대신해 주길 바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본인의 문제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관계는 서로 성장해야 건강합니다. 늘 손을 내미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반대인 사람입니다. 믿어줘. 내가 꼭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공감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착각과 오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혹시 이번엔 다를까? 라는 희망을 품지만 결과는 매번 실망이죠. 진정한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언행불일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10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었나 돌아보게 되셨나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삶의 방향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보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보약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한 번쯤은 되짚어봐야 할 주제, 바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국이 될 수도 반대로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화 몇 마디만 나눠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반드시 거리 두어야 할 10가지 유형의 인간군상에 대해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고 불평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덥다 하고 비가 와도 짜증내죠. 누군가 좋은 일을 겪으면 에이, 얼마나 가겠어라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옆에 오래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똑같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건강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상사 탓, 친구 탓, 세상 탓.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은 없고 늘 억울하다고만 하죠. 문제는 이들이 주변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식의 죄책감을 심어요. 이들과의 관계는 소모전입니다. 결국 나만 지치게 되죠. 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땐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바쁘다며 슬쩍 빠지죠. 심지어 호의를 베풀면 고맙다는 말조차 없이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당신의 시간을, 감정 에너지를, 자원을 이용만 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허무함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죄책감, 불안감, 미안한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고 갑니다.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걸 나한테 숨기다니. 실망이야 같은 말로 상대를 길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종당하는 건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걸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나는 더 했었지라며 비교하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나의 성과를 나눌 수도 없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즐기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유희거리로 삼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말에 꼬리를 달아 과장하죠. 문제는 이런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신뢰가 쌓일 수 없습니다. 험담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나에게로 향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늘 불행한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만 힘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난 원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지만 계속 듣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죠.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인생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변화보다 현재의 불행에 안주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에너지와 의욕마저 소진시키게 되죠. 여덟 번째 유형은 진실성과 정직함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죠. 거짓말쟁이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바닥난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쉬워요. 관계란 결국 신뢰가 전부입니다. 거짓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고 습관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결정을 대신해 주길 바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죠. 본인의 문제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당신이 도와줄수록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관계는 서로 성장해야 건강합니다. 늘 손을 내미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반대인 사람입니다. 믿어줘. 내가 꼭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공감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항상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착각과 오해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늘 혹시 이번엔 다를까? 라는 희망을 품지만 결과는 매번 실망이죠. 진정한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언행불일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10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었나 돌아보게 되셨나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삶의 방향마저 흐트러뜨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보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